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깊어가는 밤, 오늘도 잠드는 헌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의견 덕분에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따뜻한 철학서라 불리는 미셸 드 몽테뉴의 수상록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 책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거창한 가르침보다는 곁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네는 노학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담겨 있어 잠들기 전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에 더없이 좋은 작품입니다. 치열했던 오늘의 걱정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몽테뉴가 전하는 삶의 지혜와 성찰의 문장들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의 문장들이 여러분의 밤을 부드럽게 감싸안아 평온하고 깊은 휴식으로 안내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몽테뉴의 마음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평온한 밤 되세요. 수상록 에피소드 1.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지 못한 일은 내일 하면 된다고. 이번 달에 못 만난 사람은 다음 달에 만나면 된다고. 올해 못 이룬 것은 내년에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16세기 프랑스의 한 귀족은 이 당연한 믿음에 조용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어난 이상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셸 드 몽테뉴. 1533년 프랑스 보르도 근처의 한 성에서 태어나 1592년 세상을 떠난 그는 귀족이자 법관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38세에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자신의 성탑 꼭대기 방에 틀어박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습관,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자신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요. 그 글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수상록이라고 부르는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몽테뉴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둡거나 무거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따뜻하고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그냥 들으세요. 잠이 오면 자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흘러갈 겁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몽테뉴는 젊은 시절부터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도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꺼렸습니다. 연회 자리에서 누군가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화제를 돌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을 외면해도 죽음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도, 침대에서 아무 예고 없이 시작되는 발작도, 아무 이유 없이 몸속에서 자라나는 병도, 죽음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려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꽃이 피면 반드시 지듯이 우리도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몽테뉴는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죽음을 배운다는 것이 삶을 배우는 일과 같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삶도 외면하게 된다는 것을, 반대로 죽음을 응시하는 사람은 삶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삶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디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어디에서나 죽음을 기다리자.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조금 섬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인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몽테뉴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죽음을 낯설지 않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두렵지 않은 이웃처럼, 언제 찾아와도 놀라지 않을 만큼 친숙하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몽테뉴는 그 이유가 대부분 죽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상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상상으로 채웁니다. 고통스럽고 외롭고 무서운 무언가로, 어둠 속에서 혼자 기다리는 그 무언가로. 그 상상이 점점 커지고 두꺼워지면서 죽음은 실제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몽테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죽음에 다가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생각보다 평온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병사들도, 병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도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보다 안식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몽테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죽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의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아직 하지 못한 것들, 아직 말하지 못한 것들, 이 모든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의 실체인지도 모릅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앗아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몽테뉴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두려움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살펴보고 천천히 그 두려움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을 바라봄으로써 삶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의 학교에서 배운 것. 몽테뉴는 48세에 신장결석으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는 죽음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 힘들었다고 솔직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고통은 생각보다 훨씬 강렬하게 찾아오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마음의 한편에서는 여전히 고요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몸이 고통스럽더라도 마음은 어딘가 한 발짝 물러나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을 타다 낙마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경험을 회상하며 글을 남겼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이 편안하고 황홀하기까지 했다고. 고통스럽거나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하게 평화로웠다고. 모든 것이 부드럽고 흐릿하게 마치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느꼈다고. 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고. 그 경험 이후 몽테뉴는 생각했습니다. 자연은 죽어가는 과정을 그렇게 잔인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연은 우리가 태어나도록 도와주듯 죽어가는 것도 도와줄 것이라고.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세상으로 이끌듯 자연은 우리를 또 다른 무언가로 이끌 것이라고. 그 과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외롭고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지도 죽으라고 명령하지도 않는다. 자연은 그저 허락할 뿐이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 봄에 꽃이 피는 것도 가을에 잎이 지는 것도 자연이 허락하는 일이듯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언젠가 떠나는 것도 그 거대한 흐름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 흐름에 거스를 수 없고 거스를 필요도 없다는 것.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는 전쟁과 역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의 기억이 생생했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으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가 살았던 보르도 지역도 여러 번 역병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관념이 아니라 문 앞에 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가, 아끼던 하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몽테뉴 자신도 여러 명의 자녀를 어릴 때 잃었고 평생 친구였던 보에시를 젊은 나이에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몽테뉴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이 더 불안해진다는 것을. 반대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오늘 이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당신은 어떠십니까? 혹시 어떤 것을 나중에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는 하겠다고,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마음속 서랍 어딘가에 넣어둔 것들이 보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말, 가고 싶은 곳, 시도해보고 싶은 일. 몽테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고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나중이라는 시간은 사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현재라는 유일한 집. 몽테뉴는 은퇴 후 자신의 성에 있는 탑 꼭대기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 방에는 그가 좋아하는 문장들이 천장과 들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말, 시인들의 구절,
자신이 직접 쓴 생각들, 무려 57개의 문장이 그 방을 채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고요한 방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물러나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함께하는 공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 방에 있을 때 가장 자주 한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이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에 완전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몽테뉴가 추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의 것이 될 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몽테뉴에게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있지도 않고 미래의 불안에 끌려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지금 이 자리에 단단히 서 있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금이 아닌 곳에서 보내고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을 떠돌고 있는 시간들. 식사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경치 앞에서도 사진을 찍느라 정작 그 경치를 눈에 담지 못하는 시간들. 우리의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습니다. 몽테뉴는 그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니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생각,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삶을 제대로 누리는 것보다 삶을 해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살기보다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느끼기보다 느낌을 분석하고 행복하기보다 행복에 대해 고민한다고. 그러다 보면 정작 살 시간을 잃어버린다고. 그 말이 뼈아프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잠들기 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포근한 이불 속에 있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등이 침대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두 손이 이불 위에 얹혀있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 몽테뉴는 겁쟁이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겁이 많았거든요. 그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말에서 떨어질까봐 두렵고, 병이 날까봐 두렵고, 죽음이 두렵다고. 그런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두려움도 나의 일부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두려움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실제 위협보다 크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두려워할 때 머릿속에서는 그 일을 실제보다 훨씬 크고 끔찍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상상 속의 괴물은 항상 실제 괴물보다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상의 괴물과 싸우느라 진짜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해친다고. 이 말은 죽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죽음 자체보다 죽음이 올까봐 두려워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정작 살아야 할 시간을 죽어가며 보내는 아이러니. 죽지 않으려고 너무 열심히 애쓰다가 정작 살지 못하는 역설. 그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두려운 것을 직면하는 것,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죽음이 두렵다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그 생각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계속 바라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무서운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말입니다. 몽테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끝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삶 전체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이라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이미 죽었고 청년 시절의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10년 전의 나, 5년 전의 나, 작년의 나. 우리는 매 순간 이전의 나를 보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이미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죽으면서 동시에 매 순간 조금씩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죽어야 오늘의 내가 살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죽어야 내일의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변화는 상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탄생이기도 합니다. 몽테뉴는 그 흐름 속에서 불안해하기보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산다는 것. 몽테뉴는 오래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게 살더라도 충만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긴 삶이 반드시 좋은 삶은 아니라고. 100년을 살았어도 매 순간을 흘려보냈다면 실제 산 것이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짧은 생이라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았다면 그것은 충분한 삶이라고 몽테뉴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측정하라. 길이가 아니라 깊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살아있었는가. 그 기준으로 보면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사람의 삶이 대단한 업적을 쌓았지만 삶 자체를 즐기지 못한 사람의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아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와인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책 한 구절,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쫓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권력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의 속도로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을 위대하게 살면 된다고.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충분히 살아있는 것.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것.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지금 이 삶을 온전히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당신은 오늘 하루를 깊이 살았습니까? 밥을 먹을 때 밥의 맛을 느꼈습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만난 사람의 눈빛이 어떠했는지, 오늘 먹은 음식이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면서 지나칩니다. 살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시간들, 깨어있지만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시간들. 행복은 어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씨앗처럼 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건 너무 먼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몽테뉴는 그 씨앗을 찾으러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방에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이 죽은 뒤에 무엇이 남을까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그는 수상록을 썼습니다. 자신의 가장 솔직한 생각들을, 가장 사적인 고백들을, 자신의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작은 기쁨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책을. 흥미로운 것은 그가 그 책에서 자신을 영웅처럼 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변덕스럽고 모순적인지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몽테뉴를 읽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의 두려움에서 내 두려움을, 그의 작은 기쁨에서 내 기쁨을, 그의 모순에서 내 모순을. 500년이 넘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인간이 느끼는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글 속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남기고 싶은 것일까요? 큰 업적이나 명성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가 사랑했다는 것, 내가 진심으로 살았다는 것, 내가 여기 존재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다는 것,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해도 나는 나의 삶을 충분히 살았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살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역사에 남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충분히 살아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밤 몽테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흐릿해지고 죽음을 바라보면 삶이 더 선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선명한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 지금 이 호흡을, 지금 이 온기를, 지금 이 고요함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전한 곳에서 숨을 쉬며, 그것이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몸에 쌓인 피로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마음속의 걱정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부드러운 잠이 당신을 감싸줄 겁니다. 몽테뉴의 말로 오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알아온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안녕히 주무세요.